다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바뀌거나 내가 바뀌거나. 그럼 여러분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만 바뀌어요.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냐면 나는 스타랑 디아랑 그 만렙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뭐 바이올린도 잘하고 역사서도 막 깊게 받고 그런 사람 보면은 막 배가 아파요. 대학이 인생의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스카이 출신인데 뭐 해봤으니까 뭐야? 이게 개판 완전이구나. 어쩌라고 나보고. 자기 개발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나한테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뒤에도 질문이 많은데 제가 좀 보편적으로 하나 여긴 질문을 제가 좀 통합해서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은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가?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뒤에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은 거에 교집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있냐? 그 자기 개발 서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왜 자기 개발 서적 때문에 그 자기 개발을 싫어하냐?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줄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언이 정답이 될 확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근데 낮다 상당히. 왜? 여러분이 일단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닥토닥 뭐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지푸라기로 바꿔야 지푸라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막 팩트가 돼가는 그런 사실들이 많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거나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된 게 많다. 요즘에 특히 이 SNS망 이런 게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추론을 했지만 이제는 다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회 과학 실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 사회 과학 실험은 하나의 정설이 나왔을 때 잘못되면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어떻게 깨부셔요. 그럼 다시 연구가 돼서 다시 발전을 해요. 그게 사회과학 실험의 매력이에요. 그냥 요즘엔 되게 좋은 방법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뻔한 얘기 말고 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지 제가 되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여기 뒤에 이게 대학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퉁쳐서 한번 해드리는 건데 이 대학에 대한 예를 들어 서울대 가려면은 우리나라 상위 1%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 중에 1명밖에 서울대를 못 가요. 맞잖아요? 서울대 1명밖에 못 가요. 100명 중에 1명밖에. 여러분 다 서울대 나가고 싶었죠.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어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평균적으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실제로 더 똑똑해요. 어떤 면에서 실제로 더 똑똑해요. 그렇죠? 뭐 이거 안 동의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동의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끝까지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음지가 어디냐면 대학원인데 왜 대학원에 가요? 다 학력 세탁하러 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대학원에 갔는데 논문도 못 쓰는 분들 여기도 또 대학원 지문도 몇 개인데 태반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대학원에 그냥 내가 지방대 다니다가 서울 뭐 좀 유명한데 대학원 가면 좀 좋아지겠지. 전혀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냐?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열등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욕심이 많은 거죠. 열등감이랑 욕심은 이렇게 제가 볼 때 되게 비슷한 언어거든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열등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예를 들어 대학원도 나도 MIT 가고 싶었는데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인데 MIT 훨씬 좋거든요. 진짜 훨씬 좋아요. 저희 싱가포르 국립대 좋은데 MIT 훨씬 좋아요. MIT 못 갔고. 근데 우리 교수님 친구들을 보거나 이제 제가 SNS에서 막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MIT를 가고 뭐 스탠포드를 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뭐 그 친구들은 뭐 바이올린도 잘하고 역사서도 막 깊게 받고 나는 스타랑 디아랑 그거 만렙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뭐 수영도 뭐 1등 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냐면 막 배가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얘를 실력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 왜? 얘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을 갔고 대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좋은 대학원을 가버렸어요. 나랑 이미 지식 차이가 10년 이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때?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죽겠는 거야. 아씨. 그다음에 내가 서울대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공부해갖고. 예? 그냥 없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 내가 열등감이 되게 많이 진짜 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열등감이 있냐? 저는 열등감이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0. 0이에요. 0. 어떤 친구는 좀 치근해요. 불쌍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기준이란 게 지금 다 어디 맞춰져 있냐면은 대학교에 맞춰져 있어요. 왜 대학교에 맞춰져 있는지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구조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노동 집약적 산업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했던 어떤 역사가 됐든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노동 집약적 우리가 광물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연 자원이 있어요. 관광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 뭘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대기업이 나타났고 대기업은 무조건 어때요? 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대기업도 이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대기업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어때요? 그러려면 대기업이 1차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학이 된 거예요. 대기업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지금의 이 GDP 13위 국가가 인사 시스템이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그럼 옛날은 어땠겠어요? 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노동 집약적 산업 시대 때는 우리가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 근면 성실. 그게 다예요, 진짜. 그럼 어때요? 대학교에서 학점 높은 애, 수능 잘 맞은 애, 토익 점수 높은 애면은 진짜 뽑으면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왔던 게 관행이 된 거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때요? 호봉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일본에서 갖고 온 다 조직 문화거든요. 일본의 조직 문화가 이 가족 문화, 한 번 고용은 평생 고용이다예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안 잘려요. 그러면은 대기업에만 들어가면은 금융 접근성도 높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때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년도 없고 빨리 잘리고 대기업도 언제 망할지 모르고 성장도 안 보여요. 더 이상 노동 집약 산업도 없어요. 이게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번 시험을 봐서 인생을 다 끝내고 싶어하는 문화예요, 사실요. 그게 다예요. 한 번 시험 봤으면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대 가면 엄청 유리한 구조였어요. 왜? 서울대는 이미 그걸로 성공한 모델들이 다 사장, CEO, 뭐 스타트업 CEO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해도 또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죠. 가면 좋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열등감이 있었던 청년이라 그랬죠? 제가 못하지도 않았는데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어때요? 근데 여러분 대학이 인생의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 창업을 하는 건 힘들고 뭘 하는 건 힘듭니다. 되게 여러분 취업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건 100배, 1000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함부로 창업을 하지 말라. 저는 항상 그래요. 좀 회사 좀 다녀보고 창업을 하고. 근데 항상 물어봐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큰 회사를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작은 회사를 먼저 들어갔으니까 저는 확고해요. 무조건 큰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 이직은 쉬워요.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 이직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큰 회사 들어가 본 다음에 작은 회사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건 가역, 비가역 반응 수준이에요. 그래서 큰 회사 가보는 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옵션이 있으니까요. 왜? 실력이 있으면 작은 회사는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없이 항상 들어갈 기회가 있어요. 근데 큰 회사는 공채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저는 창업을 성공했잖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이제 15명, 16명이 있는 회사에 제가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언제부터 열등감이 없었냐? 프리랜서가 되면서부터 열등감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학력, 이딴 게 CR도 안 먹히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실력만이 우선시되는 곳이에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가 스카이 출신인데 뭐 해봤으니까 뭐야? 이거 제일 싫어해요. 어쩌라고 나보고. 특히 스카이 출신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뭐 어쩌라고. 그래놓고 인생 조언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중소기업 한 번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 하나 잘 본 걸로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거 진짜 싫어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이제 조금 자격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 대학도 가보고 대학원도 가보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창업도 성공해봤어요. 아직도 내가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만큼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창업도 3개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다 성공했어요. 지금요. 현재는 안 망했어요. 운 좋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옛날에 막 누구한테 뭘 배워야지 이제 그렇게 누구한테 딱히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제가 그 후광효과에 되게 눌렸었어요. MIT 나왔대. 그래서 어쩌라고. 창업해봤대? 돈 벌어봤대? 직원들 월급 준대? 뭐까지 성공해봤는데 MIT 나온 게 뭔데? 그래서 MIT를 나와서 어떤 결과를 내봤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창업을 하면서 깨진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게 금을 언제부터 깼냐?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에요. 이제 스탠포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스탠포드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예요. 근데 그분 보면서 우리 교수님 보면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잘 설명해줘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 대학원 오면 이제부터 연구 결과로만 다이다이 뜨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인용이 300번 되는 페이퍼도 쓰고 페이퍼를 누구보다 빨리 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보다 못하는 그 서울대 뭐 MIT 나온 애들이 태반인 거예요. 별거 없네? 그 다음에 나한테 조언을 해줬던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나한테 헛소리 했던 사람이 많아요. 교수라면 난 무조건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와, 이게 개판 5분 전이구나. 헛소리를 나한테 했구나. 뭣도 모르면서. 응? 그때부터 금이 가고 제가 삼성에 가서도 고가도 좀 잘 맞아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 실력이에요, 여러분. 삼성 가서 그럼 계속 내가 서울대인데 MIT인데 카이스트인데 이거 할 거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실적을 잘 내야 돼, 거기 가서요. 고가를 잘 맞아본 거예요. 그 나온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갖고. 근데 어때요? 출판 시장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써서 이겨본 거예요. 결과치로. 대중들이랑 소통도 더 많이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수능만 잘 봤지 전혀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예를 들어 이 마케팅은 무슨 퀄리티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복잡계를 알아야 되고 안티프레질이라는 전략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구나. 맨 처음엔 그걸 되게 많이 떠들었는데 그만 떠들어. 너무 힘들어서 지겨워갖고요. 그래놓고 근데 아직도 그 후광효과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태반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한테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옛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쓰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게 뭐라고 달아줬냐면 이게 실리콘밸리의 어떤 사람이 한 강연인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사람이 한 강연을 봤어요. 오우,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고약감도 봤는데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헛소리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헛소리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사업에서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타이밍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타이밍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빼야 돼 일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밥 먹어야 산다. 뭐 똑같은 거지. 그 정도 조언이에요. 타이밍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빨리 해서 망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빨리 해서 망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운에 포함되는 거라서 그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결정해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빨리 해라예요. 오히려 그거는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지 타이밍은 아니에요. 시점이라니까요. 그 작업 길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뭔가 다 한 것 마냥 타이밍이라고 말했어요. 그거 헛소리예요. 그 사람 공부량이 과연 충분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마존에서 우리 알고리즘 아마존 평점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서 이건 아마존에서 4.3 맞은 책, 4.2 맞은 책 제가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어때요? 이건 우리 책보다 급이 낮은데? 근데 우리 책보다 급이 낮은 건 확실히 급이 높은 것도 되게 많죠? 우리가 쓴 일철장이나 왕공보다 급이 높은 거는 막 4.7, 4.8 이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우리 책은 한 4.5 정도 맞겠다. 아마존 가면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메타인지도 높아졌고 맥락적 사고도 하니까 자신감이 확 올라간 거예요. 어때서? 실력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요. 막 이걸 보시는 분들 그럼 또 그래. 네가 뭘 하냐고.
저는 그래서 계속 분야를 바꾸고 판을 바꾸면서 계속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우리 채널이 다 합치면 이제 100만이 넘어가거든요. 순수하게 우리 채널만 80몇만이고 우리 협력 채널만 합치면 130만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개발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요. 압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브랜드를 강화를 안 하냐? 브랜드로 사람 속이는 짓을 하기 싫어요. 브랜드에 현혹돼서 10,000원 쓸 거 15,000원 하게 쓰기 싫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용만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린 당연히 우리도 브랜딩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린 예쁘고 그런 거 관심이 딱히 없어요. 우린 내용에만 집중해요. 브랜드로 사람 속이는 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금 자기 개발 중에 제일 빨리 크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완전 페이스북이랑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엄청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구글에서 그거 발표한 거 논문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고작가님 이러면서 우리가 다 공부해가면서요. 테스트 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막 근데 아까 말했잖아.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 우리한테. 잽도 안 돼요 그냥. 왜? 공부량이 택도 없이 낮아서 그래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시원찮은 판에 공부량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자기 감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 사고라고 또 빅데이터만 외치면 안 돼요.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봐야 되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여러분 자기 개발해야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 개발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왜 사람 내가 말했죠, 자기 기호, 자기 의견, 자기 사고방식 다 존중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편지 보내고 다 뭔가 불평 불만 있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평 불만 있다는 건 뭔가 바꾸고 싶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바뀌거나 내가 바뀌거나. 그럼 여러분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뒤에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로 좀 정리해 드린 거. 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 얘기를 오랜만에 해드리는 거예요. 뭐 데이터도 많지만 데이터 중심 위주는 저희가 책에 다 써놨고 제가 책에 이제 너무 제 얘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책으로 쓰면 되게 성급한 일반은 옳처럼 보이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해봐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질문도 해보고 아까 물어도 보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한 30대 초반부터 바뀌었어요. 여기 30대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30대인 분들도 많고 고 작가님은 30대 중반부터 바뀐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되게 늦게 바뀐 케이스. 우리가 좀 슬로우 스타터죠. 근데 제가 왜 막 병까지 나면서 공부해가냐? 너무 재밌어서 그래.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에. 오늘도 막 복잡게 얘기하면 돼서 진짜 이거 우리 회사 적용해봐야겠다. 막 계속 공부한다니까요. 제가 막 회사 멘토링 프로젝트 해주면서도 그 회사 내가 10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얘기해줘요. 거기서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주면서 요 상담을 접을게요. 여기 회사원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좋은 회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잘하면은 인정받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거기에 근데 뭐가 포함돼요? 못하면 인정받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역차별이거든요. 차별보다 더 나쁜 게 역차별이에요. 차별은 눈에 보이지만 역차별은 안 보여요, 잘. 근데 제가 회사 가서 이 얘기를 하죠. 다 처음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맞아, 잘하면 인정받아야지. 근데 못하면 인정받지 말아야 되는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의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상태는 유지하면서 잘하는 것만 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역차별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막 너무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야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능력 위주의 평가 있을 때 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적 위주의 평가 있을 때 패예요, 그거는요. 결과 중심. 왜? 운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시도를 얼마 했냐도 봐야 되고 맥락을 봐야 되면은 그 시도가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맥락도 모르면서 되게 편협하게 하면서 능력은 패, 능력이지 평가는 패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공부량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럼 다 같이 망할까요? 다 같이 잘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 진짜 맥락적 사고, 반성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뭐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부족했던 점 때문에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깨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다시 더 채우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가능성을 여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셨죠?